이상호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정준희입니다. 친구들끼리 정치 얘기도 많이 하고 오히려 어른들보다 더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 18세 충분히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관심 있는 애들은 또 충분히 있으니까. 저는 약간 좀 이르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는 정치적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있지도 않고 저희의 의견이 딱히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너무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만 너무 쏠릴 것 같아요. 저는 지금 14살이 됐는데 만 18세 정도면은 정치 생각 같은 걸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에 대해 충분히 잘 생각할 수 있으면은 어떤 나이라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덜 어린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저희 아들하고도 정치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야기해 주기보다도 자기가 보고 판단을 하고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게 제가 어릴 때 생각하고는 틀리구나를 많이 느껴요. 주관적인 정치관이 생기지 않았을 학생들이 더 많은데 어른들,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가는 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어릴 때부터 연습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할 수 있게 제가 좀 더 투표를 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원래 뉴스도 그런 거 안 보고 그러는데 뭔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 거리에서 만나본 시민들의 의견 어떻게들 들으셨습니까? 오늘 토론 주제는 바로 만 18세 선거, 학교 선거 교육, 교실의 정치화인가, 민주시민 교육인가입니다. 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4월 총선 시점부터 만 18세가 되는 유권자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죠. 지난 2005년에 선거 연령이 만 19세로 일단 조정됐었고요. 다시 15년 만에 한 살 더 낮아지면서 투표권을 갖는 일부 고3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당국이 총선 전 몇몇 학교를 시범 대상으로 모의선거 수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진정한 민주시민의 교육이다라는 기대가 있는 반면에 또 일각에서는 정치 편향 교육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KBS 열린 토론에서는 만 18세 선거, 학교 선거 교육, 교실의 정치화인가, 민주시민 교육인가 라는 주제로 만 18세 선거권을 둘러싼 기대와 우려 짚어보고요. 미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선거 교육이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토론해 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 누르시고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전 서울시 교육감이셨고요. 현재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을 맡고 계신 광노현 이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혜훈 새로운 보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두 분 모시고 깊이 있는 토론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앞서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먼저 간단한 의견 지형부터 점검하고 그다음에 구체적인 쟁점 토론을 잘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27일 선거법 12월 27일이죠.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했고 그래서 4월 총선부터 만 18세들이 이제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당연히도 기대도 많고 또 우려도 일부 교차하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선거법 그러니까 선거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이렇게 하나 더 낮춰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의견 먼저 여쭙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노현 이사장님.
예, 18세 선거권은 아시다시피 국제 표준입니다.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19세 선거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18세 선거권에 대해서 무조건 환영합니다. 예. 그야말로 만시탄의 감이 있고요. 사실 그동안 다른 나라의 18세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갖고 주권자 역할을 했는데 우리나라 18세들만 그걸 못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18세들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거죠. 우리 예. 성인 입장에서 보면. 특히 저는 정치권에서는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18세 선거권이 아니고 19세 때 누가 선거를 못했느냐. 7, 80%는 대학교 1학년생과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20, 30%도 안 되는 이른바 교복입은 유권자를 막기 위해서 예. 우리는 그 친구들한테 이미 뭐 결혼도 할 수 있고 군대도 갈 수 있고 참전도 할 수 있고 경제활동도 해서 납세도 하는 완전한 주권자들에게 표를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예. 이번에도 18세 선거권이 정말 천신만고를 겪었는데 청소년 인권 단체들이 정말 눈물겹게 애를 쓴 결과예요. 그래서 저는 이 18세 선거권이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영토가 굉장히 확장됐다고 봐요. 예. 53만에 달하는 새로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집단이 생긴 거고요. 이 사람들이 18세이기 때문에 청년의 진취성, 청년의 기상이 우리 정치 세계에 공식 정치 세계에 유입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대단히 푸르게 만들 수가 있고 예. 또 청소년 입법과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또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욕구와 필요가 반영될 길이 열렸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너무나 다행스럽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국제적인 어떤 표준에 좀 더 가까운 것이고 두 번째로 민주주의의 유권자들의 목소리, 특히나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집안이다. 일단 이 두 가지 측면을 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혜은 의원님.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이죠. 예.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가지는 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의 주요 결정들을 누구에게 맡길 건가? 일꾼을 뽑을 수 있는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보장이 돼야죠. 예. 보장이 돼야 되고 지적이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국민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 납세, 병역, 근로 책임을 다 18세부터 우리가 부과합니다. 그리고 국민으로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예를 들면 혼인을 할 수 있는 권리,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공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든지, 각종 법률 계약에 본인이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그렇죠. 권리를 다 인정을 18세부터 하기 때문에 사실 18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게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고, 이건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됐으면 좋았을 그런 일들인데. 예. 제가 이번에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런 일을 하려면 갑자기 이제 선거권을 갖게 되는 고3 학생 일부 학생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선거가 뭔지 그다음에 민주시민으로서 이 선거와 정치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지 전혀 이제 준비를 안 시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4월 15일 날 선거인데 3월에 계약해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모든 각종 선거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어렵습니다. 심지어 선거를 10몇 년 동안 해온 저도 일일이 선거법을 다 모르기 때문에 선관위에 매번 물어봅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왜냐하면 공식 선거 3월 한 20일, 25일 경쯤 될 겁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누구를 찍어라 라고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곧 날 직전에 하면 이거 문제가 되거든요. 선거법 위반이 된다든지 등등. 우리 강록 이사장님도 선거법 때문에 곤욕을 아주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굉장히 곤욕을 치르신 분인데 예. 이 선거법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고3 학생들 지금 굉장히 고3은 또 마음이 바쁜 학년 아닙니까?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남겨놓고 이 모든 것을 다 이 친구들에게 어떻게 보면 떠맡기는 이런 예.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좀 우리가 신중했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일본처럼 유예 기간을 1년 정도 둬서 이 모든 준비를 다 시키고 교육도 하고 한 다음에 하는 식으로 갔었어야 되는 일인데 예. 이게 뭐 누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너무 급하게 서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교육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개학이 3월 달이 돼가지고 불과 한 달 만에 이 복잡한 모든 것을 다 거쳐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너무 준비 없이 하지 않았나. 좀 준비를 미리 예. 충분히 오래 하고 했더라면 더 축복받고 모두에게 환영받고 박수받을 일을 그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안타깝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하죠. 지금 핵심적인 논점에서는 다시 말하면 18세가 국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까지 가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일이다는 데 두 분이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이혜원 의원 의견은 지금 준비 상태가 너무 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추진했는데 그 배경에는 약간 정치적인 이익의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18세 선거권 주는 거를 예. 문 대통령이 공약 내기 전에 저희 당이 먼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오래전부터 이것을 주장해온 사람들인데 그만큼 준비도 빨리 서둘러서 빨리빨리 하자 그랬는데 준비는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이거를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 이상한 틀에 묶어가지고 휙 그냥 논의 없이 가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보죠. 예. 그때는 그럼 바른정당. 네, 예, 바른정당 당시 때. 시절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좀 내용 좀 확인하고 그다음에 방금 주신 그런 우려까지 포함해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광노현 전 교육감님 지금 이사장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50만 명 정도, 53만 명 정도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지금 일단 새로 투표권 얻게 되는 대략적인 유권자들의 수치? 뭐 이 정도. 아니요, 그건 조금 잘못됐습니다. 5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3 학생 전체 수고요. 예. 근데 이번 4월 15일 선거에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선거일 22일 전까지 전까지 이제 만 18세가 되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14만 명 정도라고 교육부가 공식 발표를 했어요. 예, 고3 중에. 네. 방금 말씀하신 것. 고3 학생. 예. 예. 고3 중에 14만 명이고. 그 전체 고등학생 중에 예. 이제 대부분 고3이죠. 예. 그렇지만 고2 학생도 좀 있고 일부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늦게 들어간 애들은 또 맞아. 일부 그런데요. 예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총 14만이고요. 예. 나머지 지금 18세 전체 집단은 그러니까 한 50만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거나 뭐 사회초년생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본래 투표권을 빨리 인정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럼 뭐 입법적 기술적으로 너무 쉽잖아요. 설령 고등학교 학생들은 제외를 한다 할지라도 대학 1학년생과 사회초년생들에 대해서는 또 결혼한 사람이라든가 예. 뭐 취직을 한 사람들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18세 선거권을 이제 바른정당이나 이런 데서도 뭐 주창을 하셨다니까 예. 이 조항 하나만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사실은 준비할 기간을 줬으면 더 좋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선거법 패스트 트랙에 태워질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예. 정말 글로벌 스탠다드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데서 굉장히 그 정치권에 유감이 있어요. 예. 방금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 이 부분은 지나치게 쟁점화되지 않았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됐을까라는 부분. 패스트 트랙의 쟁점은 원래 이게 아니고 연동형 비례제를 그렇죠. 도입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가지고 1년 이상 온 나라가 찬반으로 나뉘어서 거의 뭐 두동강이 난 상태로 싸우던 그 마지막에 예. 이 18세 선거권 연령이 선거 연령 인하가 들어갔는지 국회의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문구가 하나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일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들어갔는지 모르면 이게 거의 좀, 많은 국회의원들이 몰랐습니다. 그게 이제 사전의 내용으로 공개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떠냐면요. 패스트 트랙의 수정안으로 형태로 들어왔거든요. 패스트 트랙 안은 1년 이상 공개가 돼 있으니까 다 저희가 라인 바이 라인으로 보면서 알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본회의를 이제 어느 특정 정당끼리 단독으로 연 거 아닙니까? 다른 정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본회의를 열면서 수정안이라는 걸 내는데 그 수정안은 본회의가 열리면서 바로 이제 컴퓨터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이 보기도 전에 이미 표결은 들어간 거죠. 예. 그럼 그 전에 이제 사실은 이번 별개로 아마 추진을 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제 말이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갔었어야 될 일이지 그렇게 예. 패스트 트랙에 급하게 묻어서 거의 무슨 야반도주 하듯이 처리할 일은 아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 보이지 않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예.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재 새로운 보수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별개로 추진했었으면 당연히 동의하셨을. 저희가 준비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꾸 유럽 얘기를
하시는데 유럽에 뭐 30대 총리가 나오고 우리로 치면은 30대 대통령이 예.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그렇게 정치에 성숙한 훈련을 받았냐? 그런 나라들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에서 정치 교육을 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 준비들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정치가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될 때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도 되고 이런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고 예.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먼저 만들어져야 되는데 굉장히 이 위험한 일을 안전장치는 하나도 안 만들고 그냥 휙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통과시켜버린 게 예. 걱정이라는 거죠. 예. 그 걱정하시는 부분은 이제 뒤에 쟁점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토론해 보고요. 마침 또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일단 광련희 이사장이 보시기에 원래 이제 이거 지금 모의 선거 교육도 원래 추진하셨던 네네.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고3 또는 교육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교실 내에서는 준비가 덜 돼 있다. 우려스럽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얘기 듣죠. 예, 뭐 원래 이제 선거권이나 이런 거 주고 할 때마다 확대의 역사마다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는 해보면 우리가 1945년에 일제로부터 독립하고 나서 선거권 정말 투쟁 없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여러 가지 폐해도 있었지만 다 잘들 투표를 하거든요. 예. 압도적인 참여율을 갖고 사실 초대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교육과정의 핵심은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은 통째로 민주시민 교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서부터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선거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또 정치 과정 참여제도 같은 거는 다 지식교육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교육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선거법 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이 출마자들한테는 우리나라 선거법이 정말 너무나 그 불필요한 과잉 규제들이 많아서 예. 늘 정말 잘못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냥 상식적 수준에서 뭘 하면 되고 안 되고를 웬만큼 알 수 있는 거고요. 예. 더 중요한 건 선거법 교육을 넘어서 정말 생생한 유권자 교육을 받아야죠. 만약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면 민주주의 교육의 꽃은 선거 교육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때 선거 교육이라는 건 선거법을 훨씬 뛰어넘는 교육 아니겠습니까? 당장 이번에 연동형 비례제도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선거제도에 대해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장 생생하게 체험하는 교육은 뭐냐면은 이제 체험 교육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 선거 교육을 하자는 거예요. 자, 이 모의 선거 교육은요. 기껏해야 2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겁니다. 지방선거 총선. 그리고 대선. 네. 대선이 있는데 사실 대선은요. 이번 대통령 임기가 5월 10일 날 시작했잖아요. 예. 그 헌법에 보면 60일 전까지 대통령을 선출해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에 대선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학년이 3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예. 사실 대선 모의 교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2년에 한 번씩 총선 대선 교육을 할 텐데 우리 학생들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 민주시민 교육의 지식 부문에서는 세계 톱이고요. 이 모의 선거 교육은 실제 유권,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진 학생들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민주시민의 자질, 태도, 역량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데 예. 단순 지식 교육을 해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직접 입후보하는 후보와 정당들의 정책이나 공약들을 살펴보고 비교 검토하고 예. 그러다 보면 선거 벽보도 유심히 보게 되고 예.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공보들도 유심히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특히 청소년 정책이나 교육 정책에 대해서는 더 관심이 갈 거 아닙니까? 예. 그 아이들끼리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들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모의 선거 교육을 제대로 하면요. 그 원래 이제 각국에서 하게 된 이유가 청소년 정치 참여율이 떨어지고 19세건 18세건 투표율이 낮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모의 선거 교육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해보니까 종전보다 틀림없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라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갖고 부모들의 투표도 독려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러니까 지역 선거 때 한번 해봤죠. 그 재단 차원에서 하신 적이 있으시죠? 네네네. 예. 그때도 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예. 처음에 교장 선생님들이 좀 우려를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선 아이들이 너무 흥미 있어 하고 예. 아이들이 부모하고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감동받아서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칭찬하고 예, 예. 이렇게 하면서 이 교육은 정말 전면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그걸 해보니까 무려 94%의 그 모의선거 참여 학생들이 예. 다음에 실제 선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예, 했고 반드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예, 그 과정에서 뭐 정치 편향 시비라든가 예. 이런 거 전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교사, 우리나라 학생, 우리나라 학부모 그렇게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고요. 예. 일단 다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예, 시범 우리 상황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과로 이제 중심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걱정이 되는 게 많죠. 예, 이 의원께서는 예를 들면 요 모의 선거 교육을 일단 요거 초점에 이것부터도 문제인 예. 게 이거 하기 전에 돼야 되는 선결 장치들이 지금 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 예를 들면 투표하지 않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냥 하나의 뭐 실습처럼 하는 거 하고 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4월 15일 날 투표 한 표를 행사할 학생들에게 모의 선거 연습을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투표하지 않을 학생들 데리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예. 굉장히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이런 모의 선거 프로젝트가 정치 중립을 위배하지 않으면서 정확하게 되려면 선결 장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예. 이것을 진행하는 교사들이 그리고 이제 지금 주동체들이 정치 편향 금지를 확실히 지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고 이게 먼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 모의 선거라는 것이 특정 정파에 어떻게 보면 선거 운동 수단으로 활용이 예.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아야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이 보면 선거법 위반 교육 뭘 하면 선거법이 위반이 되고 뭘 하면 되고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교사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학생들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먼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두 가지가 생략된 채로 4월 15일 한 표를 던질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생애 최초의 선거인데 중립을 위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인원고 사태가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예. 인원고 사태는 보십시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뉴스는 모두 가짜 뉴스다.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근데 이걸 교육청은 교육 차원이었다 그래요. 그걸 애들한테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규 언론의 보도가 모두 가짜 뉴스라고 교육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모두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됐네. 아니요. 지금 모두 가짜 뉴스라고 모두 보도해 놨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그렇게 동영상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반감을 표시한 학생에게는 너 일베냐? 하고 애들 핀잔을 주고 모욕을 주고 매도하고 있는 이런 현장이에요. 현장. 예. 그런 현장이 있는데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한다. 문재인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라.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는 사기꾼이다. 그다음에 노동 유연성을 말하면 또라이다. 이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애들한테 교육하신 내용인데 이 예. 교육이 정치 중립 위배하지 않았다는 게 서울교육청의 지금 공식 답변이고 입장이에요. 예. 이 선생님들을 한 명도 지금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제기한 학생은 징계를 받았어요. 기가 막힌 건 학생의 부모까지도 징계를 받았어요. 도대체 왜 학생의 부모까지 징계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생에게 사배 노동 15시간 그다음에 서면 사과할 것을 요구했고 그다음에 특별 노동 5시간 예. 그다음에 부모까지 특별 노동 5시간을 부과했어요. 지금 이 교육청이 이렇게 정치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사례가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 정치 편향에 대한 교사들이 뭘 하면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교육청이 예. 만들지 않고 모의 선거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고 굉장히 걱정되고 결과가 빤해 보이는 일들이라는 거죠. 예, 일단 가이드라인 문제 지적하셨고 그다음에 예로서 선거법 위반 교육도. 예, 선거법 위반 교육인데 그 부분은 선거법 약간 위반 방지하는 것도 교육은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왜냐하면 일반인들도 사실은 자기가 선거권 투표권자로서 선거법 위반은 잘 모르잖아요. 아니요, 알죠. 그동안 많이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알고 예. 그다음에 선거를 하는 사람들은 뉴스가 나올 때 그런 것을 귀담아 보고 뭐가 선거법 위반으로 처리되는지도 동창회나 뭐 친구들이나 여러 가지 그 퍼스널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듣지만 예. 이 학생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누구도 이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일단 선거법 위반 문제,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문제, 그다음에 편향성 문제를 이제 어쨌든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예. 그 핵심적인 이유로 일단 인원고 문제를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일단 그 부분 또 짚고 먼저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광명 이사장님은 이 인원고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그 주장들과 의견이 섞여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그 학생이 말이에요. 예. 인원고에서도 그렇고 부산의 역사교사 2건이 있었거든요. 예.
그 건도 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전 이걸 보면 학생들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학생들이 편향적이다라는 의견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들과 학부모에 의해서 걸러지는 게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교사가요. 사실 정치 기본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사들은요. 예. 오직 투표권 외에 어떤 정치 활동권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사들은 굉장히 위축돼 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렇게 함부로 정치적인 주제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시비 잡힐 만한 일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예.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해야 될 민주시민 교육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게 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민주사회 교육이라는 건 결단코 주입 교육이나 세뇌 교육하고는 양립할 수 없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념 편향 시비가 없도록 균형 있게 각 당의 의견 정책과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아이들이 그것을 비교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용어가 있으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교육 활동을 이끄는 전문가들이에요. 예. 그리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혜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왜 일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겠습니까? 다 우려하실 만하니까 또 하는 예.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어떤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 좀 과장돼 있다 그럴까 좀 그 기우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요. 그 부분은 뭐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뭐 일탈 사례라든가 이런 예. 것들을 너무 보편화한다든가 예. 이것은 우리가 어떤 제도 변화에서도 약간의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해서 이미 18세 선거권은 기정사실이 됐지 않습니까? 이미 14만 명의 고등학생이 전국 고등학생 중에 14만 명이 유권자가 됐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같으면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이 지금은 방학 중이니까 그런데 3월 1일 이제 개학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 18세 유권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불러야 될 것 같아. 진짜 유권자 돼서 축하한다. 예. 그리고 유권자로서 필요한 이런 일은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거는 허용이 되더라. 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가 다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거든요. 예. 그리고 홍보 책자도 만들고 있어요. 선관위의 도움을 받아서. 예. 그럼 그런 책자를 교부하고 그 학생들만 따로 유권자 교육을 시켜도 좋고 만약 이런 것들은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정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이 이제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준비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직 이제 준비가 완료된 상태가 예, 일단 완료는 아닙니다. 아닌 것 같고요. 네. 예, 대신 또 이제 서둘러야죠. 겨울 방학이 끝나고 나서 3월 개학하고 난 다음에 4월 총선까지 사실 바듯한 건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죠. 예, 이 예. 부분은 어떻게 해결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예, 실제로 이제 좀 이런 논란이 굉장히 고마운 부분이 있어요. 예. 우리가 이제 4월 15일 선거잖아요. 예. 그러면 캐나다 같은 나라는요. 대개 13시간 13차시를 할애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예, 일종의 희소식. 선거 교육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는 모의 선거 교육도 모의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전 후 교육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교육 과정 안에서 수업 시간을 빼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통합 프로젝트 계기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도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를 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걸 지금 서울교육청에서 이제 60개 학교를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할 텐데 예. 이런 학교에서는 이미 2월 달에 이제 새 학년에 교육 계획을 짤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 계획을 짤 때 이걸 통합 프로젝트 교육으로 해서 국어는 몇 시간, 사회교육과는 몇 시간 이런 식으로 뽑아서 아마 5시간 이상 예. 많으면 10시간까지도 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중에 정확하게 이제 학생 선관위원도 뽑고 예. 그렇게 해서 이런 학생 선관위원들이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먼저 트레이닝을 받고 예. 또 그것을 뭐 감독한다고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관리하는 그런 훈련도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총체적이고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이 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미 그 그러니까 정치 편향 교육을 막는 교육 원칙이 확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 뭐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그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 부분은 일단 그럼 좀 뒤에 듣고. 얘기할까요? 네네네. 이 그런 의원께서 원칙들이 있어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다. 예. 그런 가이드라인 말씀을 영광스러운 드리고요. 사실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도 가이드라인 미비 문제랑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고3 학생들이 3월부터 이제 포함이 되게 되면 입시 문제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부모님들도 있으신 것 굉장히 같은데. 마음이 급하죠. 그 부분에 대한 얘기 좀. 예, 그래서 왜냐하면 3월에 개학이 시작되면 사실은 이제 고3은 3월 달부터 거의 전쟁에 돌입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거의 전면적인 전쟁에 돌입하는 학생들에게 뭐 선거법 교육도 해야죠. 그다음에 정치 편향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도 또 교육을 해야죠.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모의 선거 이전에 해야 될 선결 장치들이 예. 다 되고 모의 선거 가고 그럼 한 달 내내 이것만 할 겁니다 아마.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1, 2학년 때 정도에 이미 시행됐어야 된다. 이미 시행을 했었어야 돼. 그래서 예. 유예 기간을 저는 둬야 된다고 늘 주장을 했던 게 1년 정도 바트지 않게 이런 교육들을 좀 시킨 다음에 하는 게 좋다. 근데 이제 유예 기간 없이 저렇게 가버린 거를 그래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다음에 말씀하신 모의선거 교육 좋죠.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게 소기의 목적을 거두려면 정치 중립을 위반하지 않고 정치 편향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으려면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안전장치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예를 들면 이제 자꾸 일부의 문제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시는데 이미 이런고 사태를 보면 우리 사회 특히 학교 현장에서 이 정치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한 시한폭탄인지 그리고 골물대로 골마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예. 500명 학생 중에 300명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근데 그럼 이제 우리 강노현 그 전 교육감님은 하시는 말씀이 봐라 학생들이 사리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나머지 학생들 200명은 어떡합니까? 그분들은 그 학생들은 문제 제기하지 않을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편향적인 교사에 의해서 재단되고 주입되고 몰려가는 거죠. 그런 걱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까지 300명이 500명 중에 300명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면 제가 봐도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아까 표현한 그런 표현들이 학생들이 동영상으로도 캡처해서 올리고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은 뭐라 그러냐면 교육 차원이었대요. 조국 장관 관련한 정규 언론의 보도가 가짜 뉴스라는 게 교육 차원으로 했다면 그건 더 심각한 얘기입니다. 박근혜 이명박이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한 거 그게 교육 차원으로 했다면 더더군다나 더 문제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지금 교사를 징계 안 하고 있어요. 교육 차원으로 했기 때문에 교사는 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게 교육적의 공식 답변이에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예. 이건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고 이 비정상이 인원고 하나만 있다? 이렇게 절대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다른 고교에서도 나오는 것들을 보면 굉장히 뭐 정치검찰 바꾸라 정치검찰 이걸 시험 문제로 내고 있고 이러잖아요. 예. 바꾸라 정치검찰이라는 것 자체는 벌써 정치적인 시각을 자기 자신의 시각을 여기 편향되게 주입한 겁니다. 다른 나라들 지금 유럽 얘기도 이제 많이 하시는데 독일이든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원칙으로 강요하는 게 강요와 개입 금지예요. 예. 그리고 토론을 할 때 사회에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논쟁적인 것이면 반드시 학교 현장에서의 그 정치 교육에 있어서도 논쟁적으로 재현돼야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온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서 싸우는 이 문제를 한쪽 편만 들어서 바꾸라 정치검찰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예. 그것도 애들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험 문제로 출제하는 게 이 시험 문제 출제하면은 답은 이건 사지선다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이 출제한 의도에 맞게선 학생들에게 알겠습니다. 좋은 예. 점수 줍니다. 예.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게 정치적인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뭐 구체적인 얘기 좀 더 뒤에서 토론할 텐데 방금 이제 그러니까 그 광노현 전 교육감께서 말씀하시는 건 일부의 일탈인데 이혜은 의원은 이게 일부만의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 실체적인 문제다라는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짧은 반론 듣고 일단 토론 정리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우선 인원고 사태와 관련해서 이혜은 의원님께서 이러저러한 언급을 했다는데 사실 저는 금시초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확인한 거는 너 일베니 했다는 얘기 정도고요. 저렇게 심한 얘기는 아마 나오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 보도 보여드릴까요? 그런 식의 얘기가 진짜 있었다면 예. 그리고 그것이 되풀이됐다면 그것은 아마 강력한 징계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물론 교육행위라는 게 이제 한 시간 45분 50분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맥락을 다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쉽게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이혜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3대 원칙을. 지금 그게 보이텔스파 3대 원칙이라는 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입
교화 금지 강제 원칙, 주입하지 않는다. 네. 논쟁성 있는 사안은 논쟁성을 교실에서도 재현해라. 의견을 다 밝힌다. 네. 예. 그리고 학생 판단 우선의 원칙. 예. 그 교사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학생 판단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해라. 예. 자, 이거는 사실 이런 교육 원칙에 대해서 교사들이요. 제가 1시간만 토론해서 교육 원칙, 우리 정치 교육에 적용돼야 될 교육 원칙 정해봅시다 그러면 교사들 30분 안에 3대 원칙이 그냥 나옵니다. 어떤 교사를 시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세계에서 제일 전문성 높은 교사들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할 것이 뭐냐면 이번에 만약 모의 선거 교육을 전면화 전국화한다면 이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 시간이 바트다 이런 우려에 동의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서울교육청이 하는 거고 고작 60개 학교 하는 겁니다. 모의 선거 교육은 그렇고요. 10%. 그것도 신청받아서요.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이 원칙에 철저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정치 편향 시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거 극도로 조심할 거고요. 알겠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건 교직 문화로서 교사 윤리로서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교육 원칙으로서. 그래서 염려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근데 그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보면 실무 추진 기구를 지금 우리 강노현 전 교육감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단체가 하지요. 우리 강노현 전 교육감님은 진보로 아주 유명한 대표 주자십니다. 그런데 그 실무 기구를 어떻게 보면 감시 견제하라고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추진단의 단장은 참여연대 소속의 소장님이세요. 그 진보 진영에 뒤로 바로 연결해서 전적으로 만들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진보 일색으로 꾸리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사람들이 동의하기 어렵죠.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 보니까 그거는 바로 이제 청취자 의견 듣고 바로 또 쟁점으로 들어가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네. 지금 18세 선거에 관련된 이게 교실의 정치화를 나올 수 있을지 또는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실현하는 계기가 될지 여전히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의견이 있으신 분은 오늘은 전화 연결도 있으니까요. 02368-1001에서 1003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일단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청취자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묻는다, 듣는다, 통한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궁금한 점은요? 그렇다면 함께 토론에 참여하시죠. 유료 문자 샵 9730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BS 모바일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듣고 계신 KBS 열린 토론은 매일 밤 1시에 재방송됩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내주신 청취자 의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의진 문자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문자캐스터 정의진입니다. 만 18세 선거, 학교 선거교육, 교실의 정치화인가 민주시민교육인가 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 의견 주신 강동은 청취자분, 요즘 17살만 돼도 정치뿐만 아니고 기타 모든 분야에서 충분히 자기 소신을 얘기하고 지킬 줄 아는 것 같습니다. 역량을 우려하시는 거라면 기우 아닐까 싶네요. 콩 아이디 0925님, 요즘 18 청소년들 생각은 어른입니다. 요즘은 용기 있는 젊은 청년들이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더 잘하고 더 현명한 판단들 합니다. 그들을 믿어주세요. 콩 아이디 정순호님, 선거교육은 선거권만 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 18세로 선거권 하향 결정하신 분들 나쁜 어른들입니다. 외국처럼 우리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이 더 낮다면 동의할 수 있지만 학제 개편 등이 안 된 상황에서는 이번에 선거 연령 하향은 아주 나쁜 사례입니다. 콩 아이디 황영군님, 고등학생까지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한지 냉정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KBS 열린 토론,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모두가 시민 논객입니다. 계속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의 날카로운 시선과 의견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문자캐스터 정의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전화로 저희들에게 의견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내용 들어볼 텐데요. 지금 연결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느 분이신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문희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아, 문희고등학교 선생님이시고요. 예,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가 김혜남입니다. 예. 김혜남 선생님, 그러면 지금 현장에서는 어떤 입장으로 지금 바라보고 계신가요? 현장에서는요. 예.
지금 18세 투표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 학생들의 어떤 그 역량이나 자질이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성숙했다고 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게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학종 때문에도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 이제 토론 발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평소에 많은 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그 토론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들의 역량이 충분히 성숙했다 이런 의미에서 크게 지나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학종 교육 등으로 시민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준비는 잘 돼 있다 예. 이렇게 보시는데 그럼 방금 예. 논의 나눈 이 모의 선거 교육 같은 방식 예.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근데 모의 선거는 좀 너무 앞서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요. 예. 지금 아이들은 투표할 때 어떻게 이제 예를 들면 투표장의 분위기라든가 투표 절차라든가 이런 것도 아직 인지돼 있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뭐 투표의 중요성, 투표의 절차 이 정도만 교육해도 충분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게 모의 선거까지 가면 아무래도 뭐 실제 정당명이라든가 후보자 이름이 다 이제 기입이 되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게 사실 어떤 그 여론조사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아이들한테 어떤 좀 치우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그런 편향성을 또 심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는 좀 너무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거법에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은 필요한데 자칫하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 형식의 효과가 나는 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일단 이런 의견이시네요. 예. 그거 조금 앞서간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의견이시네요.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느 분이신가요? 저는 삼각산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복 교사입니다. 예, 서울 삼각산 고등학교의 김영복 선생님 나와 계시는데 아마 다 들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18세 선거권 조정된 거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요. 예. 이 자리에서 제 의견보다는 예. 저희 학생에 대한 학생들이 낸 의견을 좀 전하고 그것도 좋겠네요. 예. 네, 제가 사실은 2018년도에 그 지방선거 때요. 모의투표 프로젝트를 시행을 해봤었어요. 그러셨군요. 예, 진검다리 공동체랑 같이 연구해서 모의투표를 진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진행을 해보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수업을 해본 다음에 학생들이 본인들은 어리지 않다. 성숙하게 국민대표를 물론 모이지만 선출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만 18세, 다른 OECD 국가처럼 만 18세 선거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수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가 좀 설득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이미 이제 해본 그런 학생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준 것 같은데. 네. 혹시라도 뭐 선생님의 입장에서라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좀 이렇게 부정적이거나 우려 섞인 목소리 같은 건 나오진 않았나요? 그 학생들의 이제 의견들을 제가 보고는 그 학생들이 모의선거 과정을 이렇게 쭉 수업하는 내용을 지켜보면서 저도 이 학생들이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예, 선생님 스스로가 아마 설득받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학교 선생님과 현장의 목소리를 의견 들어봤고요. 뭐 긍정적인 의견, 뭐 약간의 또 우려 의견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방송 KBS 열린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자, 후반부 토론 시작해보겠습니다. 이해훈 새로운 보수당 의원 그리고 광노현 진검다리 교육공동체 이사장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도권 계획 정파가 있어서요. 새벽 1시 재방송은 되지 않고요. 대신 팟캐스트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또는 KBS 열린 토론 검색하시면 지금 저희들 토론 모습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토론 이어갈 텐데 아까 이제 못 나눈 이야기, 약간 나오다 만 이야기인데 이 의원께서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실무들이 주로는 진보적인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좀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좀 더 보완 설명해 주시죠. 왜냐하면 이제
저는 오늘 저기 출연자가 광노현 전 교육감님인지 모르고 나왔다가 사실은 제가 더 세게 비판하려고 작정을 하고 나왔는데 면전에 계시니까 비판을 세게 하기가 어렵네요. 근데 어찌됐거나 교육감님도 진보로 자리매김되시는 분이고 진보의 대표주자 중에 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제 이 실무 징검다리 공동체를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교육청이 맡긴다고 얘기하고 있는 추진단이 그 소장이 누구냐면 단장이 누구냐면 참여연대 소속의 소장님이세요. 근데 그분은 현역 절취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진보의 주자 중에 한 분이세요. 실제로 정치 활동을. 과거에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특정 진영에 속해서 정치 활동을 했다면 근데 지금 이분은 현재도 아주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그 진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단장 추진 단장이라는 게 진보가 진보를 감시하는 게 이게 초록은 동생이라고 많은 국민들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의심받기에 굉장히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추진하지 마시고 어쨌든 좋은 일을 하시겠다면 의심받지 않게 추진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일종의 오비락처럼 비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고민도 있으실 것 같은데 당사자로서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우선 선거 모의교육, 모의 선거 교육을 전후로 이제 이 선거제도, 정당제도, 의회제도 또 정치 참여 과정에 대한 참여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라든가 아니면 추진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그 틀만 제공하는 거거든요. 우선 첫째로. 틀이 잘못되면 더 제일 잘못되죠. 아니 그런데요. 사실 이제 한번 제가 뭐 조영 교육감이 아니라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제 교총을 당연히 포함시키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교총은 반대를 합니다. 만 18세도 반대하고 만 18세 선거권도 반대하고 선거 교육도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시려고 해도 모실 수가 없겠죠. 그래서 YMCA가 그동안 이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학교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모의 선거는 안 했고 그냥 학교 밖 모의 선거를 해갖고 투표함을 열어놓고 청소년들이 와서 투표하게 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YMCA를 그 추진단에 집어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는 오히려 그 추진단에 그냥 하나의 작은 멤버십만 갖고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정치 편향을 이제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당신들 진보인데 그럼 편향할 거 아니냐. 사실 아까 얘기 나온 그 보이텔스 바하 합의라는 거 있잖아요. 그 3대 원칙, 뭐 강제 개입 금지 원칙이라든가 논쟁성 제한 원칙, 뭐 학생 판단 우선 원칙 이런 거는 좌우가 따로 없고 그 진보 보수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쪽이 다 합쳐서 합의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 원칙에 맞춰서 틀을 만들고 그 틀은 따라서 정치천 편향적이진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 보이텔스 바하 합의를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시고 특히 이혜연 의원님까지 말씀해 주셔서 저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5년 전에 제가 징검다리 교육 공동체라는 걸 출범시키면서 이 한국판 보이텔스 바하 합의를 우리나라 정치 교육의 원칙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원칙 교육 원칙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겠다. 이것을 천명을 했어요. 아예 그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정치 편향 교육에서 가장 먼 사람일 거예요. 제가 만약 교육을 한다면 정치 편향 교육, 세뇌 교육, 이념 세뇌 교육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 이 정도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전혀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아니 다른 누구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그 원칙을 깃발을 들고 나온 건데요. 반론해도 돼요. 보이텔스 바하 합의가 이제 여러 번 지금 언급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드리면 이게 이제 서독에선 있었던 경험이고 그다음에 극좌에서 극진보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나온 합의에 도출된 거고 내용은 강제성 금지 그래서 강압적인 주의식 교육 안 한다. 그다음에 논쟁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좌우의 견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갈리면 다 반영한다. 그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학생들의 판단을 위주로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두 분 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예, 반론하시죠. 당연히 보이텔스파하 원칙을 원하죠. 예. 근데 문제는 독일은 그 원칙이 지켜지고 강제된다는 거죠. 예. 그 원칙을 어기면 징계를 받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인원고 사태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에서는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이 원칙을 정말 대놓고 정면으로 아주 그냥 어기는데도 징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육 현장이 보이텔스파하 원칙이 안 지켜지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한 거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런 컨센서스 빌드업이 된 다음에 그게 실제로 실행이 되고 실천이 되도록 하는 기제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런 어떤 정치 교육, 특히 이제 진보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관여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예.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이 부분은 진짜 제가 한 말씀 아니요, 드릴게요.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돼요. 일단 마무리 끝나고 나서.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주장하는 거는 왜 이거를 그런 정치 교육을 굳이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들, 특정 정파에 속한 사람들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선관위에게 맡기고 선관위가 하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를 법 들면 개정안도 냈어요.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이 낸 거. 법 예. 개정안을 낸 게 이게 보면 선관위에 신고를 해라. 어떤 정치 선거 교육을 하려면. 예. 근데 이제 선거 교육과 정치 시민,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은 저는 구분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민주 시민으로서의 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우리는 해야죠. 예. 해야 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국가,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 정치적 현안이 됐든 사회적 이슈가 됐든 그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분석하게 하고 그다음 거기에 대한 자기 입장을 결정하게 하는 예. 이런 기본 교육은 저는 교육자들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선 교사들이. 네, 다만 단 그 대신 예. 정치 편향은 금지하도록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도 하고 처벌 조항도 만들고 예. 지켜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선거 교육이라는 것은 또 다른 거잖아요. 예. 그거하고. 그럼 이런 거는 선관위에 맡기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 시기에 진행하는. 예, 그래서 선관위에다 의뢰를 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관리하에서 예. 선관위가 사람을 뭐 예를 들면 무슨 유명 교수님을 데려오시든 뭘 하든 선관위 관리하에서 하는 것이 공정하고 정치 중립 시비도 피해가고 예. 안전한데 왜 굳이 그 방법은 안 하고 그리고 정치 편향 금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을 만들었는데 아직 만들고 있다고만 하시고 아직 만들지는 예. 않으셨어요. 그다음 여러 가지 해야 될 선결 조치들은 안 하시면서 예. 이런 위험천만한 프로젝트를 굳이 하려고 하시는지 여러 가지 의도가 걱정된다는 예, 거죠. 지금 발의된 내용으로 보면 이제 선관위가 파견한 전문 교사가 이 부분을 교육을 담당하겠다. 하도록. 네. 이제 이런 이제 그게 좋은 주장이시잖아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 대안으로 활동을 한 보시는 적도 거고. 없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과 일상적인 그다음에 네. 선거 시기 교육은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선거 시기 교육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정치 편향 여지가 없는 선관위가 관할하도록 한다. 이게 이제 네. 이혜훈 의원이 말씀하시는 건데 네. 반론 있으신. 예, 우선 아까 이제 특정인을 지적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그 서울시 교육청이 이를테면 아까 참여연대 활동하는 장은주 교수신데요. 예. 이분을 단장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은 시민교육이 희망이다라는 민주시민교육 예. 전도사 책을 냈어요. 책 쓰신 걸로 근데- 하시려면 전국에 한 몇천 명이 있을 겁니다. 아니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왜 보이텔스파 3대 합의가 3대 원칙이 이 민주시민교육에서 관철되어야 되는가를 예. 쓴 책입니다. 그래서 진보라서가 아니라 이 전문가이기 보이텔스파 때문에. 원칙 예. 정치 편향 교육을 시킬 그 우려가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단장시킨 거고요. 예. 진검다리 교육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그 정치 편향 교육을 아주 혐오하고 이것은 교육 원칙이 될 수가 없다. 예. 라는 생각 아래 보이텔스파 3대 원칙을 그게 깃발을 들고 나온 거 아니에요, 5년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걸릴래야 걸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를 맡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그 부분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근데 좋겠고요. 아까 예를 들면 정치 활동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지적하신 건가요? 지금 현재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건 본인도 인정을 해요. 예를 들면 정당인이라거나 그러진 아니, 않으시고. 정당인은 아니지만 예. 진보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너무 넓으니까. 그렇지는 예. 않은데 예를 예. 들면 예를 이런 들면 문제에 그러니까 자격 적격에 적격하지 아니, 않다라고 예를- 판단하는 아니, 어떤 예를 기준. 들면 뭐 책을 내고 그런 소신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에 그분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런 전문가가 수천 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수천 명 중에서 굳이 이렇게 정치 활동에 현재 몸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연대가 어떤 조직인지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소장을 하시는 분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으시면 전문가 중에 정치 활동 이력이 없는 사람을 하시면 되죠. 네, 시민단체 활동을 정치 활동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요? 아니요. 예. 정치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예, 예. 뭔가 있으신가 보네요. 예, 예. 그
기본적으로 아주 그런 적극적으로 하시네요. 정치 편향 교육을 하지 않으면서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예. 그 교육 원칙에 대해서 눈 뜨고 공부해서 확신을 갖고 책까지 쓴 사람은 장은주 교수 유일한 거고요. 예, 사실 예. 논문 쓴 사람도 서너도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좀 수천 명 이런 말씀 좀 과하신 말씀이고요. 예. 그럼 성관이 그래서 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보 보세요? 보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은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를 가지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어느 예. 한쪽으로 편향되게 물들일 생각 추호도 없고요. 그건 정말 교육의 타락이죠. 예. 그건 민주사회에서 교육과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신념이 있는 사람들인 거고요. 예. 그건 뭐 지금까지 활동으로 다 드러난 거고요. 선관위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학급이 말이에요. 23만 개 학급이 있어요. 예. 그러면 5학년 정도부터 시작을 한다고 보는데 지금 대부분 외국에서도 그러면 약 17만 학급 정도의 교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예. 자, 선관위에 교사 자격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모의 선거 교육의 지금 현장에서 모의 선거 아니, 교육을 선관위를 통해서 할래도 선관위를 통해서 파견한 전문 교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 선관위에 전문 교사가 소속됐다는 사람이 아니요. 아니고 그 전문 교사가 누구냐는 거예요. 예. 교사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지금 현재 사회교과라든가 웬만한 교사들이요. 이런 교육 원칙에 대해서 다 동의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99% 넘게 99.9%가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어요. 예. 이미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몇만 명이 사실은. 예. 근데 이 사람들을 지금 집단적으로 디스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사실은 당신들 안 돼. 비켜.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현장 교사들은 부글부글 끓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선관이라는 게 아니 갑자기 모의 선거 교육을 예. 지금 통합 프로젝트 교육으로 여러 교과가 통합형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살아있는 체험형 민주시민 교육을 하겠다고 나서는데 이것을 현장 교사 당신들 빠져 이렇게 하는 건 사실 교사들을 너무 그 폄하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시민 교육하고 선거 시기 교육을 약간 구분을 제가 하셨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얘기를 안 들으시나 봐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고작 그 선거법이 이런 거다. 이런 건 좀 피해라 하는 정도예요. 예. 이거는요. 선관위가 지금이라도 나서야 됩니다. 이 모의선거교육 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돼요. 전 세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선관위가 나서는 건 필요하다. 선관위가 예.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실 선관위가요. 이 유권자 교육을 위해서 모의선거 교육을 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교육부 장관한테 얘기하고 교육감 협의회에 얘기해야죠. 예. 그럼 교육부 장관이 호응하고 교육감들이 맞장구 치고 예. 이러고 또 여기 이런 데 관심 있는 민주시민 교육 단체들이 또 기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학교 선생님들과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선관위가 이걸 마치 뭐 업무 영역 넓히는 것처럼 이 모의선거 교육은 우리가 하겠다. 이건 능력도 없어요. 17만 개도 넘는 초등학교 5학년 이상 교실을 가서 무슨 수로 선거법 교육을 합니까? 실제로는 뭘 해야 초등학교는 선거법 되냐면 교육할 필요가 없죠. 아니 선거법 교육을 고3 하고 싶으면 교실에서 가능한 거죠. 아니 그런 거는요. 그거는 고3의 유권자만 한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면 두 분 선관위가 나와서 사실은 그 학교의 선관위원들 있잖아요. 이제 모의선거 교육을 하려면 선관위원을 뽑잖아요. 학생 선관위원들을. 그 개표위원인 이런 거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선관위가 노하우가 많으니까. 그럼 선거 물품은 물론이고 그런 교육도 해주면 좋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딱 어느 잘라서 나라나 다 그렇게 해요. 선관위가 해야 되는 역할을 이해위원 쪽에서는 아예 이 선거 교육 자체를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파견까지도 담당해야 된다고. 광란 이사장님 같은 경우 선관위가 주도적으로 뭔가 제안하는 건 좋고 기본적으로 선관위 해야 될 일은 있으나 교육계에 맡겨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그렇죠. 선관위가 해야 되는 거는 모의 선거에 이제 똑같게 가야 되니까 투표용지도 제공해야죠. 기표함도 제공해야 되죠. 투표함도 해야죠. 기표소도 마련해 줘야죠. 그런 학생 선관위원들에 대한 연수교재도 만들어내야 되죠. 만약에 선관위가 좀 더 적극적이라면 선관위 그 지역 선관위와 지역 교육감과 그리고 지역 사회교과 모임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실은 각 학년별로 다 이제 발달 단계, 성장 단계가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수 학습 자료를
학년별로 최소한도 초등학교 5, 6학년용 예. 또 중학교 1학년용, 2, 3학년용, 고등학교 1, 2학년용 예. 이런 식으로 또 고등학교 유권자용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해서 예. 학습 자료를 온라인에 또 탑재하고 동영상 뭐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같은 거는 물론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정말 청소년의 선거 축제로 민주주의 축제로 만들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좋겠어요. 예, 예 의원님. 근데 지금 뭐 기표소에 가고 뭐 물품을 예. 또 뭐 미리 또 준비를 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 학생들 어른들도 그렇고요. 그냥 투표소에 가보면 너무나 상식적인 선에서 다 기표소 들어가서 도장 찍는 거고 거기 또 안내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할 필요 없고요. 예.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시민으로서 교육인데 그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 다 예. 해야죠. 점점 확산시켜 나가서. 근데 이제 당장 코앞에 있는 4월 15일 선거 관련해서는 예. 모의선거 이런 거를 해가지고 오히려 정치 중립성 위반 시비를 증폭시킬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교육은 선거 관련한 직접적인 코앞에 닥친 교육은 저는 선관위가 예.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안전하고 시비도 없고 오해도 안 받으시고 좋다 그런 얘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제는 제도보다는 사람입니다. 예. 지금 제가 자꾸 우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지금 무슨 공약을 내놓는다. 각 당의 정책이 있다. 아까 예. 보세요. 바꾸라 정치검찰. 이거는 벌써 어떤 특정 한쪽을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예, 예. 그런 편향적인 발언인데 그걸 시험을 내신단 말이죠. 네, 그 실제. 부분은 여러 번 강조하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예. 그러고 있는데도 이거를 징계하지 않는 이런 문제. 예, 예, 예. 이런 문제 때문에 다들 이제 정치 편향의 시비를 우려하는 거지. 아까도 자꾸 이제 우리 시청자들께서 우리 18세들은 영양이 됐다. 누가 영양이 안 됐다고 얘기한 사람 여기 네. 아무도 없습니다. 영양은 알겠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근데 학교 현장에서 계속 정치 편향으로 몰고 가려는 여러 가지 그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차단해야 되는 안전장치가 지금 마련이 안 돼 있다는 예. 얘기예요. 예. 예, 그런 경험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그리고 우려를 그 할 수밖에 없다. 안전장치를 예. 먼저 마련하는 게 선후가 알겠습니다. 제대로 된 거지 안전장치는 안 만들고 지금 이렇게 상당히 편향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징계하지도 않고 오히려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을 징계하면서 지금 걱정하지 말라. 알겠습니다. 지켜진다. 우리가 그럴 사람 아니다. 우리는 잘할 사람이다. 이 말을 예. 누가 요거보다 믿습니까? 이제 좀 더 좀 골치 아픈 문제는 당연히 저는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교육 외에 이제 교실 내 선거 운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지적들 이 부분은 먼저 전 얘기해 주시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예.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런 입법이 갑자기 패스트 트랙에 떼워져서 다른 예. 여러 가지 안전장치는 강구하지 않은 채로 휙 가버린 거에 대해서 제가 유감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초중고에 가서 후보들이 명함 배부하는 거 금지시켜야 됩니다. 예. 그리고 초중고에 가서 의정보고회 한다거나 또 연설한다거나 하는 거 다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공립학교 선생님들은 보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이 모두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예. 사립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그런 의무조항이 없거든요. 사립학교 선생님들도 똑같이 고3 유권자들에게 지금 18세 된 아이들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공립학교만 적용할 게 아니라 사립학교 선생님들한테도 그 의무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 의무를 어겼을 때 처벌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고 안전장치는 하나도 안 만들어져 있고 위험천만한 길로 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선거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고 이제 지방교육자치법 등도 이제 보완 입법이 보완돼야 필요하다. 된다. 이제 이런 네. 주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대장님은? 예, 뭐 일단 교사가 저 선거 운동을 한다든가 예. 하는 거 다 금지돼 있어요. 이미 선거법에 금지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돼 그런데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해서 제외된 건 아닐 거고요. 아니요 공무원이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확하게 확인하죠. 말씀드리면요. 선거법상으로는 그러면 교사라는 언급은 없고 네. 공무원이 할 수 공무원이라고만 없다가 돼 있으니까 네. 공립교원만 가능하다. 가능하다. 아니요. 적용이 되는 그거는요. 예, 적용된다. 예. 이제 교원의 경우에는 예. 사립학교 교원이라도 복무 규정과 예.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규정이죠. 법이 아닙니다. 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예. 그 법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어느 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예.
선관위가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해달라고 저는 지금. 그걸 명시적으로 예. 한다면 그걸 당연히 해야죠. 그건 예.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안 된다는 이런 얘기시니까. 지금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선관위가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다가 이 법을 고쳐달라고 사립학교 교원들까지도 공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죠. 현행 이제 국회가 더 열릴 것 같지는 않아서 이게 보완이 실질적으로 안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뭐 선거운동의 자유, 만약 선거운동을 했는데 좋아요를 눌렀는데 뭐 공립학교 교사만 그 선관위에서 보십시다, 경찰에서 보십시다 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뭐 여간 지금 논쟁할 건 아니고요. 지금 사립학교 교원도 그 교원 공무원 복무제도를 그대로 인정을 받고 공무원의 준용에서 처리될 것이다. 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염려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지금 이제 염려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아직 준비가 좀 미흡하다. 자, 지금 이건 기정사실이 된 겁니다. 18세 선거권은 온 거예요. 그러면 염려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회, 정당, 언론, 그다음에 선관위, 교육부, 교육감 등이 전부 다 협력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려하는 사항 중에 합리적인 부분을 그 제도적으로 없애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협력해서 우리 그 현재 유권자가 된 친구들 그리고 미래의 유권자, 예비 유권자 및 주권자들에게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전 사회가, 전 국가가 합력해서 노력해야 돼요. 되는 방향으로 이제는 해야 될 때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정말 우려하시는 바, 제언할 바를 1분씩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1분 한 30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먼저 광명희 사장님부터 들을까요?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정치에 대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정치, 정당, 선거 그러면 다 굉장히 그 양가적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정치 행태나 국회 현실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신하고 혐오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정치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내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리고 그것은 1차적으로 표로 행사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선거의 주역들이라고 볼 수 있는 정당들 대단히 중요하다. 그 정당이라는 것은 사실 공동선과 공익을 향하는 길 아닙니까? 그게 서로 가는 길은 달라도 지향하는 바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당에 친한 사람, 의회에 친한 사람, 정치에 친한 사람, 선거에 친한 사람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되려면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것을 친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환경을. 그런데 우리는 학교 선생님들은 정당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선거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그러고 아이들도 선거 근처에도 정당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반정치, 반선거, 반의회, 반민주 이런 정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 정서가 우리나라 정치를 사람들이 다 쯔쯔하는 그런 행태를 만들어내는 그 정치 혐오가 되는 교육이 한다게 하자.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시죠? 바꿔야 되겠다는 겁니다. 더 늦을 수 없어요. 이혜은 의원님. 선한 사람이니까 믿어라. 우리가 그럴 리가 있겠냐. 우린 잘할 거다.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정반대되는 위험천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그 몇 학교만 저는 그런 사례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문제는 안전한 게 중요합니다. 안전장치를 먼저 만들고 이제 우리가 정치 교육을 하든 선거 교육을 하든 학교를 그렇게 끌고 가야죠. 그래서 안전장치 만드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안전장치부터 만들자. 그래서 우리 지금 강노현 전 교육감님 하고 계시는 징검다리 공동체 그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의선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각 당의 정책을 공약을 비교하는 것을 교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근데 이 당의 공약은 야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저 당은 틀렸어.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이 당은 맞아.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바로 정치의 개입이고 편향이고 주입식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우려가 되는 모의선거를
선거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정치 편향 금지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들고 이것도 이제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뭘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아이들에게 법 위반으로 괜히 범법자 돼가지고 선관위 불려다니면 고3 학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을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급습니다. 제도적 장치에 대한 우려까지 전달을 해주셨고요. KBS 열린 토론 오늘은 만 18세 선거 학교 선거 교육 교실의 정치화인가 민주시민교육인가라는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광노현 이사장님 그리고 이혜은 의원님 두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계획적바로 새벽 1시 재방송되지 않으니까요. 팟캐스트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